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기북부 청소년 자립지원관 박현동 관장입니다. 제가 현재는 그 청소년 자립지원관의 관장이었는데요. 청소년 자립지원관이 2018년 이제 11월 달부터 시작이 된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 이전에는 제가 청소년 쉼터에 이제 소장을 좀 겸임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쉼터가 저희 법인 안에 남자 단기 쉼터, 그 여자 단기 쉼터, 그리고 일시 쉼터라고 해서 버스로 아이들을 찾아가는 그 쉼터가 있었는데, 그 쉼터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소장을 이렇게 하나씩 겸임을 했었네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저희 법인 자체가 그 사단법인 청소년공대 10대직이라고 있습니다. 그 10대직이 법인 대표를 지금까지 같이 겸임하면서 같이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게 됐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해서 청소년 지도사 2급을 굉장히 좀 일찍 땄어요. 1992년 초창기 때 2급을 좀 땄고요. 또 1997년에 1급을 좀 따서 청소년 지도사로서 좀 활동하고 있고요. 또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나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지금 소외 청소년, 위기 청소년이라고 불려주고 있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한 20여 년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쉼터, 태수 청소년이다 보니까,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연장해서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이나 청소년복지 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 특별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이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은 그 친구들은 아직까지 가정 안에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친구들 가운데서도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사회에 진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가정의 지원이 좀 시원찮다, 아니면 정상적이지 않다 라고 했을 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저희한테 그 친구를 추천해주면 저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 자립지원관의 유형이 3가지 유형으로 좀 나눠지고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생활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지원형이고요. 세 번째 유형은 생활형과 지원형이 혼합되어 있다고 해서 혼합형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저희가 지원형을 원칙으로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 사는 시기가 처음 자립을 시작하는 시작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하지 않고 19살에 자립을 하던 20살에 자립을 하던 24살에 자립을 하던 시설 안에서의 자립을 준비하는 거는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현장은 현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느린 학습자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셀터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셀터는 청소년 쉼터하고 좀 다른 게 좀 느린 자립을 할 수밖에 없는 친구들에게 주거를 먼저 해결해 준다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요,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생활 공간, 그게 고시원이든 아니면 원룸이든 아니면 요즘 청년들이 많이 하고 있는 쉐어하우스든 그런 곳에서 스스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생활비와 그리고 월세를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오피스하고 아이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생활 공간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직접 생활에 일선에 떠 있는 자기들의 공간, 그런 주택을 저희는 저희 활동 공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줄 수 있는 서비스는 이제 기본 서비스하고 그리고 통합적 자립 서비스라고 해서 좀 구분을 좀 하고 있거든요. 기본 서비스라는 건 뭐냐면 저희 서비스 대상자가 되면은 최소한 요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의 차이 없이 차별 없이 다 주겠다라는 건데요. 그 첫 번째가 사례 지원입니다. 왜냐하면 독립생활로 혼자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이 가장 크게 호소하는 게 외로움입니다. 혼자 결정해야 되고 혼자 밥 먹어야 되고 혼자 생활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자립지원 요원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찾아가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시장을 봐주고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사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생필품 지원, 그리고 취업 지원, 의료 지원, 그리고 교육 지원.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 지원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좀 더 자립을 촉진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어떤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통합적 지원 저희가 5가지를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주거 지원.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니까 월세를 제공해 준다든지 세워하우스, LH에서 세워하우스를 소개해 준다든지 아니면 고시원에서 임시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다든지 뭐 이런 주거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경제 자립. 경제 자립은 돈을 벌어야 자립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낮은 단계 알바를 하거든요. 그걸 좀 더 안정적인 알바를 할 수 있도록 아니면 4대 보험을 가질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또 일상생활 자립. 일상생활에서 자기 시간을 관리하는 것도 자립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관계 자립이라고 해갖고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립은 혼자 살아내는 거기도 하지만 주변에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도 자립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심리정서 자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해야 또 몸도 건강할 수 있고 그래야 어떤 판단을 할 때도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이 5가지는 기본적인 서비스 외에 저희가 함께 빌드업해야 되는 통합적 자립의 요소로 좀 삼고 있습니다. 네, 저희 대상자 아이들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이제 주거 지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쉼터에서 나오게 되면은 한 3개월 정도는 이제 월세 지원을 하는 것은 이제 기본으로 좀 삼고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살아내야 되니까 좀 장기적인 프레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는 LH 공사라고 하는 주거 지원을 하는 공기관이 좀 있어서 그 공기관하고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 중앙부처인 여성가족부하고 또 잘 협약이 좀 돼서요. 현재 청소년 쉼터에서 2년간 이제 생활했다고 하는 근거를 이제 제시하면은 이 아이들이 취약계층이 됩니다. 또 취약계층이 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고시원 같은 데 생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너무 힘들고 좀 더 중장기적인 것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고시원에서 일부러 한 6개월 정도를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요. 그럼 그 이후에 이 친구들한테는 LH의 전세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그 전세자금이 요즘 시세로 한 7천에서 한 9천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살고 싶은 어느 동네, 어느 곳, 해서 자기가 집을 초이스하면 LH가 계약을 해주고 그리고 그 전세 자금에 대한 금액만큼의 이자만 저희가 내면 되거든요. 그 경비가 요즘 시세로 한 10여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도 2년간 8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의 한 20년 정도 가까운 세월을 자기가 결혼하고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럼 주거가 좀 더 안정될 수 있는 장기적 프레임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단기적인 프레임은 아이들한테 LH에서 공급하고 있는 쉐어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청년 임대주택이라고 좀 불려지고 있는 건데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이고 청년이면 다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공고를 보고 그것을 지원하면 그 지원하는 그 행정 절차가 사실 이제 조금은 이제 좀 손이 좀 갑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이제 자립지원 요원 선생님들이 좀 도와줘서 같이 쓰게 되면 방 3개짜리, 뭐 방 2개짜리에 방 하나를 쉐어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방 하나의 쉐어 경비가 7만 원에서 한 9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보통 한 2년 정도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자기가 돈을 좀 모아서 좀 자기가 살고 싶은 뭐 원룸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징검다리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스스로 돈을 벌어서 좀 하겠다라고 한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세자금 지원을 한 3개월 정도 아니면 이제 한 번 더 연장해서 한 6개월 정도 하게 되면 본인이 그 돈을 모아서 보증금을 좀 만들어서 좀 싼 월세에 어떤 고시원이나 아니면 원룸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관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분들 저희가 전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청소년 대상에 대한 어떤 충분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청소년 지도사나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이 좀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취업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가 있던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이 있던 뭐 욕심 같아서는 둘 다 있으면 더 좋겠고요. 거기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훨씬 더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는 힘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연계를 한다든지 자원을 좀 이제 개발한다든지 하는 그런 전문적인 영역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어떤 형태든지 지역사회의 직업군으로 좀 안정된 직업으로 좀 이렇게 가야 되니까요. 직업 상담사 같은 자격증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기본적으로
그 아이들과 함께 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선생님 같은 어떤 코칭을 좀 배운다든지 뭐 이렇게 깊은 상담까지는 못 가더라도 아이들한테 기본적인 어떤 코칭 매뉴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코칭에 좀 능한 사람, 그래서 코칭 자격증이 있으면 훨씬 더 일선 현장에서 아이들과 접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를 공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 뭐랄까 동료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공부하신 것들을 가지고 일단 젊으시잖아요. 그리고 학업을 이제 막 시작하셨잖아요. 그럼 학업을 시작하시고 나서 끝나지 마시고 반드시 현장으로 좀 한번 와달라. 그리고 실습도 중요하고요. 또 실습 외에도 현장에서의 경험을 뭐 한 1년, 뭐 2년 먼저 청소년 복지 시설에서 그 경험을 좀 쌓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복지가 많은 분들이 좀 어려운 공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서요. 어려운 데서 배우고 나면요. 쉬운 데 가면은 훨씬 더 적응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렵지만 좀 단단하게 현장을 좀 경험하시고 그 단단한 마음을 가지시고 또 다양한 분야에 가서 일을 하신다면 흔히 말하고 있는 위기 청소년, 저는 그 아이들을 날개 꺾인 천사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매력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선생님들도 좀 단단해지면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청소년들을 만날 때 그 힘든 아이들도 내가 잘 견뎠는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청소년 복지 현장, 복지를 공부하시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현장으로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쉼터 퇴소 청소년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거다. 그래서 청소년 자립지원관은 우리 대상자에게 날개다. 그 이유에 왜냐하면 해야 되나요? 네, 왜냐하면요 그 날개라는 이유가 자립이 그동안은 그냥 그 상상 속의 단어였어요. 특히 어떤 아이들에게요, 쉼터를 경험한 쉼터 퇴소 청소년들에게는 자립이라는 건 너무나 먼 미래의 얘기고 나에게는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이제는 성공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내는 거.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한 시민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기가 자기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 가정을 책임질 가장으로, 또 한 가정을 책임질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세상으로 날아갈 수 있는 날개와 같다라고 설명해 주고 싶습니다.